지금까지 이제 주로 좀 무거운 주제, 부작용, 출혈, 문제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찍었는데,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좀 너무 부작용 위주로 찍지 말고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곽 수술 후 특히 광대랑 턱끝이랑 사각턱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감각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광대 수술하면 여기 윗입술이나 여기 앞광대 부분, 그리고 아니면 여기 45도 광대 부분에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광대 부위 이 전체를 담당하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코 바로 옆에서 나오는 하안화 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이 있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45도 광대역에서 샤프심 정도 가는 신경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술할 때 이렇게 박리를 하다 보면 피부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때 당겨지고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2, 3개월, 초반에는 한 수개월 동안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광대뼈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수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치뼈가 들어가면서 아치 공간이 좁아지죠. 이 아치 공간에는 척두근이 지나다닌다고 했어요. 교근을 떼서 보면 요 근육이 지나다녀요, 요 아치 안으로. 그래서 이 아치가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지나다니기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입 벌리기가 불편하거든요. 척두근이 아치 때문에 눌려져서 그런 것도 있고, 턱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광대 귀 앞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불편한 것도 있고요. 두 가지 때문에 입 벌리기 불편해지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런 현상들은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입 벌리는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현상들은 붓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러면 입 벌리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굳을 것 같으면 그건 관절에 관련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한 게 이 턱관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관절이 고정되거나 굳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입 벌리는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입 벌리는 걸 더 무리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초반에 고정이 아직 덜 되어 있고 힘을 덜 받는 마취 부분의 뼈를 자꾸 무리하게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에 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입 벌리는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벌어져요. 볼페임이라는 것 자체의 교정이 여기 뺨이 여기가 들어가 있을 때 피부와 피부끼리 유착된 거를 끊어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당연히 우리 몸에서 일정 부분에 피가 나서 피가 고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단단해지면서 흉터 조직 같은 걸로 바뀌는 과정, 그 다음에 좀 부드러워지고 평탄해지는 이런 과정이면, 초반에 피가 고여서 좀 흉터 조직으로 될 때까지는 좀 딱딱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좀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뺨을 만졌을 때 광대 볼펜 교정한 분들은 보면 단단해요. 예, 그런 거는 볼페임의 교정에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근데 질문하시면 돼요, 경과 보실 때.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부비동하고 관련이 있는데, 수술하면서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상악동이 열려진다 했어요. 그러면 상악동이 열려진 곳으로 생리식염수나 미세한 출혈이 안에 들어가니까 피가 고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태에서 수술이 끝났어요. 끝나고 일주일, 2주일, 4주까지 생활하다 보면 안에 고여있는 피가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목 뒤로 검붉은 피가 날 수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새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광대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수술할 당시에 고여있던 게 조금씩 나오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대 수술했는데 손으로 만지니까 여기 귀 앞이 볼록하더라 이거예요. 특히 한 2주 안쪽까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렛나루 뒤쪽의 뼈는 남아있고 앞쪽에 들어가니까 약간의 단차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그 위에 또 나사가 들어가니까 또 한 번 더 볼록한 걸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한 부분을 봉합하니까 봉합 자체를 할 때 또 일부러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귀 앞에 볼록하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는 남아있는 뼈가 일부분 있는 것도 있고, 나사가 만져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봉합 때문이고 붓기 때문이고,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평탄해져요. 물론 이제 피부가 얇은 경우는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만지면 나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탄해집니다.
수술하기 전에 걱정하시는 게 뒤에 남아있는 뼈 때문에 툭 튀어나와 보이지 않냐고 얘기하시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술 후 초기 붓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크게 고막을 기준으로 고막 안쪽에 문제가 있느냐 고막 바깥쪽에 문제가 있느냐인데, 첫 번째는 귀의 통로가 정상적으로 동굴처럼 목구멍에 가까운 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광대를 하면 코 뒤쪽 귓부분까지도 부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 관이 좀 막히거나 하면 안쪽에 약간의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 중이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귀가 좀 아프거나 막막하거나 물찬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술할 때 귀 앞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개한 부분에서 피가 조금씩 나와서 귀 속으로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귀 입구를 보고 이제 피가 약간 막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수술을 계속 하고 하면 진동이나 소리 같은 게 고막에 약간의 이제 무리를 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통증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겨우 이제 피로 인해서 살짝 막혀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2-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져요. 첫 번째, 급성 중이염이 생길 수 있지만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명도 생길 수 있지만 좋아진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수술한 집도의가 저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비인후과에 또 연결을 시켜 드리니까 가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나사가 만져지는 거는 크게 두 부분 때문이에요. 광대 앞부분 쪽에서 만져질 때가 있고, 귀 앞에서 만져질 때가 있고, 귀 앞에서 만져지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 광대 앞부분에서 만져질 때는 어떨 때냐, 큰 원칙은 이거예요. 광대를 무조건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돼요. 나사를 원칙적으로는 3중으로 씁니다. 3중 고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4중, 5중까지도 해서 나사를 좀 많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사를 넣는 위치가 눈동자에 좀 가깝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45도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뼈가 두껍고 튼튼하니까 앞에서 힘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바깥쪽까지 나사를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밑이나 바깥쪽으로 갈수록 나사가 만져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르게 만져진다, 아니면 한쪽은 만져지는데 한쪽은 안 만져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양쪽 뼈의 눈동자의 높이도 다르고, 그리고 단단한 뼈의 위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단한 뼈의 위치를 찾아서 고정하다 보면 나사의 위치가 양쪽에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르게 만져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사 만져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나사는 나중에 뼈가 붙으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사를 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니까, 나사가 만져지는 부분은 좀 수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나사를 많이 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져지는 경우가 발생했더라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라는 거는 광대를 안으로 넣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위아래가 볼록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광대가 들어가서 관자놀이가 볼록해지거나 아니면 볼펜 부위가 좀 심해지거나, 두 가지가 나타나요. 광대뼈 밑에가 볼록해지는 거는 볼펜이 심해지는 쪽인데, 그거는 볼펜 교정을 해결하면 되지만, 관자놀이가 볼록해지는 경우는 이게 걱정을 하시는 거지. 이를테면 수술하기 전부터 이 두상이 넓고 관자놀이가 볼록하다, 아니면 광대하고 관자놀이 거의 일자다, 관자놀이 살이 많다, 이런 분들 좀 더 많이 볼록해지고 그게 또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걸 좀 많이 맞은 분들은 그게 더 심할 테고. 근데 결국은 이거는 붓기예요.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광대는 들어갔는데 실제로 위에가 볼록하니까 어떻게 보면 광대처럼 보이니까 광대 했는데도 효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광대뼈는 들어갔지만 위에는 볼록해서 부어 있는 거니까 수술 효과하고는 상관없고, 그래도 그렇게 부어 있다 하더라도 잘 거울을 보면 광대뼈가 들어가면 눈동자 아래쪽이 튀어나오고 넓은 게 여기 들어가고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자놀이는 나와 있지만 눈은 좀 커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술은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한두 달 내에 이제 붓기가 많이 빠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오래 가는 친구들은 6개월, 1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다 빠집니다. 눈썹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눈썹 드물지만 가끔 볼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기면 또 본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귀 아래쪽으로 안면 신경 중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 나와요. 여기 눈썹하고 이마 쪽으로 가는 신경도 있고, 눈하고 앞광대 쪽으로 가는 거, 입으로 가는 거, 턱으로 가는 거, 귀 앞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눈썹하고 이마로 가는 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마를 움직이고 눈썹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귀 앞에 절개를 하잖아요. 절개 부분 바로 밑에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샤프심 정도?
굵기보다 좀 더 굵은 것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피해서 아니면 아예 뒤로 하거나 옆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좀 아예 이제 절개 부위하고 좀 분리시켜서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수술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당겨지거나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 끝나고 신경이 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됐을 때 눈썹이 안 움직일 수 있지. 물론 모든 사람이 당겨진다고 늘어난다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나타나는 분들은 3, 4개월 안에 100% 돌아옵니다. 이건 완전히 100% 돌아오니까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광대 수술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피부 처짐일 텐데, 광대 수술에서 나타나는 피부 처짐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뼈가 들어가면서 여기 광대뼈 아래쪽에 볼록해질 수 있고 볼페임이 심해질 수 있는 이 부분이랑 팔자 윗부분이 볼록해지거나 살이 모일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인데, 볼페임 부분은 수술하면서 제가 볼페임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처졌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 대신에 팔자 윗부분이 살이 모이고 볼록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확실한 교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조심스럽고 미리 얘기하고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개인의 피부의 탄력, 그 다음에 수술 전에 피부의 조건, 인디안 주름, 팔자 주름의 모양, 피부의 두께, 그리고 또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처음엔 당연히 여기가 부어요. 볼록해져요. 근데 붓기가 빠지면서 정상적으로 피부 탄력이 있는 분들은 달라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거의 다 평탄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좀 탄력이 처지거나 아니면 뭐 방금 말한 지방이나 필러 같은 걸 좀 넣었을 때는 하고 나서도 좀 볼록하게 남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장 그래도 좀 간편하면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다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을 하면 볼록한 걸 좀 가라앉힐 수 있고, 이거는 수술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나서 해도 좋아요. 그 외에 또 이제 레이저나 실리프팅 같은 걸 하는데, 사실은 레이저나 실리프팅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물론 지방 이식도 여기에 있는 팔자 윗부분의 지방이 턱끝이나 턱선에 있는 지방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딱딱해요. 이중턱하고 턱선에 있는 지방은 약간 순두부라 생각하면 되고, 팔자 윗부분에 있는 지방은 좀 딱딱한 두부.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서 아주 많은 지방이 잘 나오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큐스컬프를 이용한 지방 흡입이다. 그걸 하시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좀 심한 경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안면 거상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좀 신기할 수도 있고, 신기하다기보다는 수술을 받은 분들이 너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초반에 수술 끝났어요. 마취가 깨서 회복이 돼서 거울을 봤어요. 근데 숨을 쉬는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게 되게 본인은 무섭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박리된 상태잖아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뼈에서 상악동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피부가 뼈에 붙어 있지 않는 수술 직후기 때문에, 그럴 때 숨을 쉴 때 코에서 상악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유독 좀 커서 상악동으로 공기가 잘 들어간다든지,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숨을 쉬거나 할 때, 그리고 또 코가 좀 막혀가지고 앞으로 바람이 안 나오고 상악동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상악동에서 코로 들어온 공기가 피부 박리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앞광대 부분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누르면 약간 까락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이 좀 초반에 이제 붓기가 많고 붕대가 감겨있는 한 이틀 정도 동안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2, 3일 지나면 박리했던 피부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뼈에 달라붙고 상악동에 섬유 조직이 차츰차츰 생기면서 열려있는 부분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은 할 수 있으실 텐데 뭐가 문제 있거나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